우와, 못 보던 가방인데 간지가 장난이 아니네. 어디서 샀어? 뭐야. 맨날 자칭 가방 박사라더니 플레이언도 몰라? 아, 당신의 일상을 플레이한다는 그 플레이언 정말 굿인데? 나도 사야겠다. 플레이언닷컴에 들어가봐. 스타일 좋고 가격 착한 가방이 쫙 깔려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플레이언은 디자인은 명품, 가격은 아주 착한 가방입니다. 데일리 백팩부터 레저용 크로스까지 플레이언닷컴. 포털 사이트에서 플레이언을 검색하세요. 당신의 일상을 플레이합니다. 플레이언. 대원 측은 왜 학교를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시험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법학 지식도 자기가 원한다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습득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헌법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이 된다. 네, 이재명이 된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처럼입니다. 네, 저는 된달입니다. 네, 뭐 드디어 그 더민주 경선인단 수가 160만을 넘었네요. 네, 지금 현재 163만. 그럼 이제 1차는 마감이 된 거죠? 그렇죠. 1차 마감이 됐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김혜경 여사님 나와서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소감이 어땠는지. 예,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좋았고요. 역시 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 네. 그때 제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먼발치에서 좀 여러 번 뵀는데 막상 앞에서 얼굴을 뵙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이과인님 말씀처럼 말씀도 잘하시고 뭐 아름다운 거는 뭐 일단은 뭐 외적인 면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 유하게 돌려서도 말씀도 하시고 상황 대처도 잘하시고 그래서 야, 저런 분하고 사는 사람 참 복도 많다. 뭐 좀 오바된 얘기를 하자면 참 우리 김혜경 여사가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네, 저는 그 이제 긴 시간 그래도 1시간 정도 이렇게 녹음하는데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좀 이게 어려운 주제라서 좀 다루기도 참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 그 전에 우리가 김혜경 여사님이 나갔던 방송에 그 유튜브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인상적인 거 하나씩 읽고 가겠습니다. 네. JOOEY 킴님, 오마나 김혜경 여사님을 초빙하시다니 대단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IRTUOSOART님, 김혜경 여사님 인터뷰 통해서 다른 모습의 이재명 시장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최상천 교수님도 꼭 한번 초대해 주시면 이재명 후보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뭐 나오신다면 우리 영광이죠. 네. 어떻게 다 외국 분들인가? 다 닉네임이 다 영어로 돼 있네요. 저는 이제 유선미님이라고. 네. 이재명이 된다 팟캐스트 회를 거듭할수록 더 좋아지고 기다려집니다. 때론 가슴 뭉클하고 때론 유쾌하고 한 분 한 분 좋은 말씀 매해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혜경 여사님 인상이 너무 선하셔서 처음 뵈었을 때부터 이 시장님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그런 아내분이 계셔서 오늘의 이재명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애청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기대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가 다 여기 들어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항상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반면에 문재인 후보께서는 사법시험은 이제 폐지돼야 된다 그런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올해 2차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이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2009년부터 진행됐던 법학 전문 대학원, 즉 로스쿨이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로스쿨 제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서 이제 입학 자격은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면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면 변호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 검사는 어떻게 되냐? 별도의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로클럭이라 그래서 재판 전공을 있다가, 판사는 보통 요즘에 이제 그 경력 법조인을 뽑는다 그래서 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뽑고 있고요. 네. 검사는 또 별도의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로스쿨의 이제 우리나라 지금 로스쿨의 이제 간단한 뭐 개요이고요. 지금 현재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몇 명은 이게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미 국회에 지금 한 여러 변호사 시험법, 약간 내용은 다 다릅니다만 그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법무부에서 2017년까지 4년간, 그러니까 즉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예하겠다, 폐지하지 않고, 이런 게 나왔었어요. 기억들 나세요? 잘 모르시죠, 다. 아니 법무부에서 2021년까지 그러니까 17년부터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죠. 유예한다고 예. 이제. 근데 그 법무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아니요, 사안이 아닌 국회에 걸로. 이제 예.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구조가 약간 독특한 게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보다 행정부나 이 정부에서 발의해서 통과되는 법이 훨씬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발의하면 거의 이제 통과되는 거니까 그렇게 발표를 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로스쿨생들이 난리가 났죠. 뭐 자퇴서를 내고 뭐 로스쿨 교수들도 뭐 집회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법무부에서 그건 결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꼬리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발의가 된 건 아니죠 지금. 아예 그냥 멈췄어요. 예. 예. 전혀 그냥 발의도 안 된 거예요. 예. 뭐 결론은 뭐 언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끝났어요. 이미 네. 1차 시험은 끝났고요. 끝났고. 작년에 1차 본 사람 중에서 이제 2, 3차 합격 못한 사람들 올해까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법시험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사법시험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이제 우리는 1차, 2차,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면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이제 객관식이고, 2차는 이제 서술, 뭐 논술형으로 이렇게 보고요. 2차를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3차 면접이 있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그런 구조고요. 거기서 성적순에 의해서 판사, 검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사법시험을 폐지를 하고 로스쿨을 만들려고 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사법시험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뭐 고시낭인이라 그래서 고시를 한 10년 동안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대학 교육이 거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교가 돼버렸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성교육이나 학문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법시험만 공부하는 교육이 왜곡된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때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보니까 그 법조 인력이 이제 다양성이 좀 취약하다. 그리고 공부만 했던 애들이 판검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연수원은 기수 체제가 있어서 어떤 기수에 따라서 선후배가 정해지고 또 알게 모르게 봐주고 이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뭐냐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소위 말하는 인류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문제들을 주장을 해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이제 개정은 됐고, 그 전에부터 아마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사법시험 제도에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뭐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여기다 매달린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사법시험 그 출제 방식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법조인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도 변별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는 암기력을 검증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개정한 로스쿨은 잘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지, 아무튼 저는 이제 사실을 존치
했으면 하는 찬성론자고 또 이재명 후보도 그런 사시 존치에 대해서 공약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도 사실 로스쿨 제도가 실행되고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한 10년 정도는 실행을 해봐야 그게 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고칠 점은 뭔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한 2021년까지로 유예를 하자고 그때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저도 이제 사실 존치가 되어야 되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9년부터 이제 로스쿨이 시행이 됐고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예고를 했다 이거예요. 예고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투정을 부리냐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지금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사실을 존치하자라는 그 고시생들, 그러니까 소위 뭐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알게 모르게 많이 데모합니다. 사실은 뭐 문재인 후보 집 앞에 가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 가서 항상 하는데요. 이제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은 요즘 보면 이제 광장에서도 많이 그렇게 뭐 붙여놓고 이렇게 찬성입니까, 뭐 반대입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같이 일반인들을 생각했을 때 사시 존치에 대해서 단순한 생각이에요. 왜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냐면 뭐 제가 뭐 아주 뭐 특출나서 아주 공부를 잘했다, 뭐 아주 능력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도 검사를 한다든가 판사를 한다든가라는 어떤 기회를 지어줄 수 있고, 중요한 건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회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로스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은 로스쿨도 30살이 넘어가면 사실 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겠더라고요. 지금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시 존치는 뭐 유지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제 짧은 소견인 거고, 지속적으로 가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어떤 게 좋은지를 좀 더 이제 좀 파악을 해보고 일장일단을 좀 우리가 선별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원래는 그 사시의 안 좋은 점들, 사시의 폐단을 이제 개선해 보고자 로스쿨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개선을 하지 못하고 더 안 좋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를 하나씩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공정사회예요.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너는 실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한다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하나씩 얘기하겠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자격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제 사시 존치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또 뭐냐면,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우리 이재명 시장이나 학벌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사고 나서 고등학교 나가지고 사시를 패스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공장 생활하다가 검정고시로 또 대학을 들어가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게 이런 부분도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찬성을 합니다. 정당하게 다들 평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는 그러더라 뭐 개천에서 지금 요즘 용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주자 이거죠.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지만 사시 존치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나라 아까 로스쿨은 이제 나이 제한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입학하는 나이를 보면 모든 대학교에서 31세 이하 현황이 얼뜨가게 높습니다. 그래서 31세면은 이제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잘 뽑지도 않고,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뽑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 안 뽑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원래는 다양한 경력자들을 뽑아서 다양한 인력들이 법조인이 되는 걸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합격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 이름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뽑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지방대에서는 그래도 사시 1차 붙고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은 뽑아요. 사시 1차 해서 2차가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뽑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사법시험 2차 최고령자를 보면 54세예요. 54세고 이제 만으로 아마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4, 55세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야 사실을 존치하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회는 공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든 아니면 일하면서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든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던가 한다면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원천 차단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발 과정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양한 전공자를 뽑는다 그래놓고 법학 전공자가 아주 훨씬 비율도 많아요. 근데 로스쿨 제도 자체 도입 취지가 다양한 전공 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로 법조인으로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나이가 어린 사람 위주로 뽑는다는 것도 아까 보면 그냥 많다고만 얘기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뭐 평균 80% 이상 31세 이하 뽑고 있고요. 100% 31세 이하 뽑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1세 이하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사람 뽑는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전공만 봐도 법학 전공자를 뽑는 게 지금 30% 거의 30% 이상이고요. 법학 전공자가. 많은 때는 50% 이상도 보이고 있거든요. 연도에 따라서. 그러면 거의 그냥 어차피 다양한 전공이 아니라 법학 전공자만 법조인으로 뽑겠다. 이런 거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취지대로 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보면은 자기 학교 출신들을 또 우대해서 뽑고 있어요. K대 로스쿨은 K대 출신들을 우대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뽑는다는 취지는 아예 다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은 그래도 가장 공정한 장점이 뭐였냐면 아까 나이 제한도 없지만 모든 게 성적순으로 아주 투명하게 선발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쿨은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부터 성적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위헌 소송을 했죠. 위헌 판결을 받아서 성적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전체 석천은 비공개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의아해요. 왜 그걸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지. 뭘 하길래 공개를 안 하는지.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 때도 서울의 오선 의원이신 의원님이 로스쿨 가서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얘기했다가 공천도 못 받고 그런 과정도 있었죠. 네, 이제 그게 로스쿨 어떤 선발 비리에 관한 건데 사법시험 존치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겁니다. 백이 있고 아는 로스쿨에 교수가 있다든가 국회의원 자녀라든가 특히 법관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 선발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로스쿨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5% 정도는 특별 선발 비율로 해서 어렵다던가 이렇게 농어촌이라던가 이런 게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학 제도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뽑고 있지만 100%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거기서 일부 예를 들면 10% 정도는 자기 아는 사람들이나 인맥이나 혈연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 위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소제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좀 잘 살고 이 사람을 교수를 안다면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뒤로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로스쿨을 들어가고 그 사람이 이제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되든 아니면 또 로클럭을 들어가서 재판 연구원으로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다시 물론 시험을 보지만 그 사람이 또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투명하게 선발해서 투명하게 간다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런 말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없어졌다. 다 알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아요. 지금 변호사가 된다 그래서 엄청난 신분 상승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킹이라는 영화 보면 나옵니다.
99%의 검사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단 1%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엄청난 일들을 꾸미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공정하게 뽑지 않은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만의 줄을 이용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쁘게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을 로스쿨에 입학시키고 변호사가 되고 그 사람이 또 판사 검사가 되고 계속 순환한다는 거예요. 특히 보면은 뭐 대법관 자녀나 부장판사 자녀나 국회의원 자녀나 이게 이제 뭐 드러난 거 많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경북대 로스쿨 교수인 심평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죠.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물론 여기에는 교육의 문제도 있는데 교육의 문제는 제가 잠깐 나중에 얘기하고요. 실제로 교수들한테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구 변호사들이 이번에 우리 법전원에 우리 로스쿨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 하면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가 있고 어찌됐든 아주 투명하게 뽑으면 되는데 로스쿨 입학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면접이거든요. 면접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뭐 100% 다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10%라도 그러면 안 되고 단 1%도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역시 우리나라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학연, 혈연, 지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로스쿨이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뭐 제 짧은 소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법률신문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빈민 출신으로 소년 노동자에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조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불신과 절망의 시대에 그나마 희망 사다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로스쿨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계층 이동 기회로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인재 선발 제도가 국가 흥망을 좌우한다는 점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공정한 과거 제도가 잘 정비된 시기와 음서제가 횡행했던 시기를 비교하면 차이는 너무나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법률신문에서 인터뷰했던 기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로스쿨의 선발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항상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성적도 잘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아주 폐쇄적인 제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일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본은 똑같이 그 사법시험이 있다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지금도 사법시험에 말을 쓰긴 한데, 신사법시험이라 그래서 어떤 2011년에 사시가 폐지되고 이제 로스쿨 제도로 갔는데, 다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기회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시험 제도라는 걸 도입합니다. 원래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그러면 일본은 시험을 봐서 자격을 획득할 수도 있고 로스쿨 나와서 자격을 획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로스쿨을 다니는 애들이 예비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약간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로스쿨생들은 예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예비시험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찌됐든 일본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만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정말 돈이 없고 돈은 없어요. 근데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공부할 방법이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로스쿨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3년 동안 많으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학비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시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돈이 안 드냐 그러는데 물론 사시도 돈 없으면 못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고액이 들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일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렇죠. 돈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굳이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이 엄청 어려운 시험이긴 한데 열심히 하면 길면 5년 정도 안에 다 붙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법시험은 이제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그 일종의 자격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 이제 권위적이고 사실 참
변호사가 아주 대단한 존재였을 때가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또 저는 그런 걸 어떻게 프로세스 했냐면 변호사 합격자 수를 늘려서 지금 이제 뭐 보통 한 1000명까지 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로스쿨에서는 한 1500명 뽑는데 그렇게 돼서 좋아진 점도 많습니다. 일단은 일반 국민들의 수입료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이제 좀 쉽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변호사 만나는 게 참 어려웠죠. 요담인데 사범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말이 많아요. 사범대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교사? 예. 왜냐하면 지금 현행 제도는 사범대학이라는 학교 그 과가 따로 있어서 그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전문직을 이제 양성하는 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추가된 건데 교육대학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과에서도 일정 그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교직을 이수해서 이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딸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점차 확대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범대학밖에 없었고요. 사범대 중에서도 국립대 사범대만 교사로 임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임용시험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립사범대를 나온 사람들도 그 임용시험을 통해서 이제 교사가 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일반과나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일반과의 교직 이수나 교육대학원을 통해서도 이제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거든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굳이 이렇게 다원화해야 될 필요 있냐. 그냥 임용시험 딱 두고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열어놔 버리자. 사범대를 없애고. 이런 논의도 사실 있거든요. 거기도 사범대만 나와야지 교사가 됐다가 이제 점차 그게 확대되고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예. 만들어 놓은 거지. 예.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은 교육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교수가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너무나 교육이 실무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로스쿨 체계는 교수들이 편리한 대로 돼 있다. 그리고 교수들이 양심을 속이고 자기들이 편리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을 항상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가 아니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오늘 몸도 무거운데 주제까지 무거워서 너무 가라앉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좀 이 분위기가 좀 다운이 돼서. 그 이혼 전문 변호사 멘트 꼭 넣어주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좋지. 근데 이제 사실 전치 얘기가 나오는 게 공정사회에 공정하게 선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사시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과연 공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갖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어떤 게 불공정할까요? 일단은 그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 몇 면을 보면 이미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지났다라고 할 정도로 금수저들이 훨씬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당연히 정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과연 그 직무 능력이 뛰어난 순서대로 뽑힌 것인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럼 로스쿨은? 그래서 로스쿨에서 이제 정성평가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정성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할 그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잘 못 활용하면 이제 나쁜 제도가 되고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로스쿨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대학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뽑지 않는 거고, 가능하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 사람하고 뽑게 되는 거고, 또 아까 말했지만 알게 모르게 지인이나 빽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네. 일반 시민 입장에서, 자, 우리가 알던 그 사실은 그 학교 다닐 때도 시험 공부를 해서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합격하고 3차 면접까지 넘어가서 사법연수원에 가서 또 거기 성적대로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실력 있는 애들은 대학 로펌에서 바로 뽑아가고 뭐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 로스쿨은 4년제 학사를 졸업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사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다시 들어가서 3년인가요? 3년을 공부를 하고 나오면 거기서 시험을 보고 뭐 로클러도 가고 판사도 가고 뭐 검사도 간다라는 기준이 정확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얼핏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얘는 이미 저 로펌이나 가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미리 너 판사로 결정됐어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얘는 일도 안 하고 로펌에서 밥도 먹여주고 술도 먹여주고 6개월간 그러니까 정관 예우가 아니고 뭐 말 그대로 후관 예우라 그러더나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들은 왜 저렇게 상황이 저런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서 제가 그 den다리님한테 이거 좀 한번 궁금한데 대답을 어떻게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판사 선발은 3년 경력의 법조인을 이제 뽑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이 이제 판사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기사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대형 로펌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스쿨만 졸업하면 대형 로펌으로 가나요? 뭐 그런 건가 아닌가? 아니죠. 네. 성적이 좋아야지 가죠. 로스쿨 졸업 그 성적으로 변호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로스쿨이 졸업하면 바로 이제 변호사 된다는 얘기인 거죠? 시험 보고 합격하면. 오케이. 네. 이제 그것도 연결이 되는데 이겁니다. 자, 사법 시험을 합격해도 성적이 좋아야지 대형 로펌에 갑니다. 소위 말하는 뭐 김앤장, 태평양, 율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종, 법무부 세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탑 클래스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판사, 검사를 갈 수 있는데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가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어떤 애들이 또 가냐? 집안 좋으면 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 대기업 뭐 임원이라던가, 네, 아니면 고위직에 있다던가 이러면 대형 로펌에 가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로스쿨 출신 37명이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7월 1일 날 임관을 하잖아요. 그럼 네. 12월 달에 예를 들면 2016년 12월에 통지를 했습니다. 당신은 네. 판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으면 2017년 7월 1일 날부터 이제 판사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 알고 있잖아요. 로펌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판사로 갑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겠냐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군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싫어합니다. 네, 갑을 관계가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인턴처럼 일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네. 누구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2017년 내년 7월 1일부터 된다고 하면 6개월 동안 여기 그 말입니다. 6개월 동안은 월급도 많이 주고 밥도 먹이고 술도 사주고 일을 안 시킨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도대체 뭐 나오는 후관 예우가 뭔지, 정관 예우는 아는데 후관 예우는 뭔지라는 그 기준을 지금 좀 명확한 설명으로 좀 이해가 좀 됐네요. 근데 또 로클럭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사실 지금 그 경력직에서 이제 판사를 뽑는데 그게 기존의 사시에서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판사로 바로 임관됐을 경우에 그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경력직 판사를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근데 로클럭 출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력 판사 뽑히는 비율을 보면. 근데 그 사실 로클럭이라는 게 그 판사직을 어떤 수습 인턴? 일종의 판사 인턴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로클럭이라는 게. 네. 그러면 어차피 경력직에서 판사를 뽑으면 그 사람은 판사 직무에 대한 경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또 따로 로클럭을 뽑는 건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로클럭이 이런 거예요. 이제 재판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판사 개인이 뽑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법원장이 뽑아요. 예, 대법원장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한 뭐 100명 정도 뽑는다면 그걸 이제 각 법원에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 판사 재판 보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그래서 자기 밑에 있었고 재판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뽑게 되고 여기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2015년 보면 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의 약 70%가 로클럭 출신이에요. 원래는 경력 법관을 뽑겠다고 했고 사실은 지금 그 전부터 경력 법관은 있었어요. 변호사 하다가 판사로 가는 끔 보면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일반 변호사들이 지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뽑혀서 판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변호사가 되면 뭐 5년이면 5년 이상 되는 법적 경력자만 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또 이제 이런 건 있죠. 검사 시험은 별도로 또 보고 예. 이렇게 간다면 아주 투명할 텐데 이건 완전 이제 예입니다. 가정을 하면 비리를 통해서 로스쿨에 들어왔어요. 백으로 들어왔다고 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 시험을 보고 로클럭에 들어가고 물론 거기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시험과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보고 그 사람이 또 판 검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음소제란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실상에 비춰서 봤을 때 뭐 로클럭이 됐든 경력직 판사가 됐든 역시 우리나라의 학연 혈연 지연은 무시를 못하다 보니 뭐 5년을 가서 아무리 저기를 하고 와도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뭐 이런 말 하면 저도 뭐 같이 뭐 창피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후배가 판사야. 판사로 들어왔어. 뭐 내지는 뭐 우리 집안 조카가 누가 들어왔어. 그럼 당연히 같은 성적이라도 아니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비슷하면 이 사람 땡겨줄 수 있는 우리나라 정서가 그거거든. 그래서 지금 로스쿨이 정착하기에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이 이제 저는 이제 존치되면 좋겠고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지만 존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한 대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일본처럼 예비시험이든 다른 방법이든 근데 이런 겁니다. 예비시험을 만드는 거는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이제 사실을 존치시켜서 선발 인원을 한 1년에 한 200명 정도? 300명 정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을 존치한다는 거는 기존의 사실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판검사로 임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쵸. 그런데 또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일반 이제 변호사인데 국가 돈으로 연수를 시켜주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로스쿨에도 국가 돈이 들어갑니다.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원이 돼요, 당연히.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학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튼 뭐 학교에 제가 알기로 이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금액은 사실은 왜 변호사는 자기가 뭐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인데 국가 돈으로 연수를 시켜주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법이라는 건 약간 공익적 개념도 있습니다. 이제 사법시험은 2차를 합격하고 나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데 사법연수원에서는 준 공무원 신분으로 2년간 뭐 급여도 일정 뭐 한 150인가 얼마 받고 2년 동안 연수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교육을 잘 시켜줘야지 어떤 국민들한테도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주제 자체가 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분위기를 좀 업시킬까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사네요. 그래서 제가 좀 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사법시험 부활은 이제 공정사회라는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내용이 뭐 어떻게 받아들여질는지 모르겠지만 50대 50으로 가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막 와닿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얘기하려는 내용은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가 공정하게 기회 균등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사실 뭐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뭐 전달하려는 내용이 아니니까 뭐 그거는 이제 좀 알아서 좀 판단을 좀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고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고 사다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변호사가 되기 위한 사다리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 문재인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참여정부로 있던 시절에 만든 로스쿨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논리가 명확한데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논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문제는 여기서 생긴 겁니다. 사법시험의 문제를 보완하던가 수정했으면 괜찮죠. 그러면 로스쿨이 아주 훌륭하게 됐을 텐데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더 나쁜 쪽으로 로스쿨이 변질이 됐다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교육도 너무 3년은 짧단 말이에요. 보통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4년제 법대를 나와서 늦은 사람은 3, 4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이전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또 많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미국이나 영미법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변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로스쿨이 기존 취지와 다르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거기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치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만 남겨놓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재명 시장 공약은 그게 아니죠. 네. 당연히 로스쿨을 폐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로스쿨은 폐지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약 200명 정도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1,500명 정도 뽑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명 정도를 사법시험으로 뽑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아니 분명히 로스쿨은 장학제도가 좋아서 어떤 변호사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 좋아요. 전액 돈 안 내고 다닐 그런 제도 있는 거 압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최대 1억까지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억까지 내고 로스쿨을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사시낭인이라 그래요. 사시폐인. 몇 년 동안 사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 변호사 시험도 응시 기획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똑같이 변시낭인이 될 수 있는데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합격률이 우리가 75%를 맞춘다고 했는데 지금 뚝뚝뚝 떨어져서 실제로 합격률은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가 생긴 것도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못 붙었으니까 그럼 포기하라고 해야 되나요? 강제로 시험을 못 보게 해서 낭인을 막겠다는 거는 조금 발상이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진 않네요. 말이 안 되는 제도니까. 네. 네, 오늘 이제 너무나 주제가 좀 어렵고 무거워서 이렇게 얘기 잘 진행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공정 사회를 주장하는 건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공정하게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놔야 된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로스쿨이 아닌 하이스쿨 출신도 법조인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유머라고 숨치는 거야? 나 미치겠네, 정말. 남들이 들으면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야? 로스쿨보다 하이스쿨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니까, 예. 하이스쿨이라면 이제, 네, 그쵸. 꼭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 나오지 않아도, 네, 고등학교를 나와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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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다운로드, 댓글 달기, 하트 뿅뿅, 홍보하기 부탁드립니다. 서럽던 네 말하는 것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내 빛나는 그 눈 속에